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시아 국가와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무시하던 독일의 천재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며 친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왜 이 여성은 그토록 싫어하는 후진국인 한국에 가려고 결정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클래식 음악가예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연주할 때마다 음악이 마치 마법처럼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바이올린 소리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모든 음표가 저만을 위한 비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상상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제 삶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저는 매주 심장이랑 신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 시간은 길고 힘들어서 때로는 제 음악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독일의 따뜻하고 밝은 거리들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첨단기계,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의 실력을 믿었고 그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직면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던 중 뉴스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에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깨끗한 병원, 그리고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독일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막 후진국에서 벗어난 한국 같은 나라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몸은 약해지고 상처받았지만 제 마음은 의심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언젠가 다시 제 마음속에서 기쁜 음악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희망과 행복이 진짜인 곳으로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랬어요. 그런데 눈을 뜰 때마다 병실은 여전히 회색이고 차가웠어요. 그런 외로운 순간마다 가끔은 제 바이올린을 들어 부드러운 몇 음을 연주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음악은 멀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다시 독일의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연주하며 모든 것이 생기와 색으로 가득했던 날들로 돌아가곤 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미소 지으며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거의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웠었어요. 저는 종종 큰 무대에서 연주하며 제 음악을 세상과 나누겠다는 꿈을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에도 한 음 한 음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몸이 너무 지쳐있고 제 영혼은 예전처럼 아름답게 연주할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예전처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그 모든 고통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제 안의 작은 한 켠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저는 음악의 힘,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연주할 때마다 제 영혼의 한 조각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 음악이 어릴 적처럼 환하게 빛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누워있으면서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섞여 있는 기분이에요. 제 속 깊은 곳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할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 질병을 계속 상기시키지 않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날, 제 음악이 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제 삶이 독일의 거리처럼 다채로워지는 날을 꿈꿔요. 비록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있어요. 저는 계속 연주하고 꿈꾸며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제 삶의 불확실한 멜로디는 쉼표와 느린 음들로 가득할지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밝은 선율이 연주되리라 믿어요. 또 한 번의 길고 지친 투석 치료 후 저는 작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는 곳에 갇힌 듯한 외로움으로 아팠어요. 이 힘든 날들을 더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런 때 전화를 걸었을까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를 받자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레나, 나야, 아마라예요. 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따뜻한 위로가 밀려왔어요. 아마라 언니는 몇 년 전에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셨어요. 저는 언니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들었지만 그곳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믿지 않았어요. 늘 한국은 낯설고 멀리 있는 곳으로만 느껴졌거든요.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언니가 웃으며 제 곁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말을 한번 들어주면 좋겠어. 언니의 말투는 차분하고 다정해서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마라 언니는 한국에서 경험한 멋진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인내심 많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한국 병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레나,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귀 기울여 주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쉬운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거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절한 미소를 짓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면 무섭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언니는 간호사분들도 너무 다정하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마치 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해 주시거든. 여기서 외롭고 버겁게 느껴졌던 마음을 한국에서는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밝고 따뜻한 병원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희망과 망설임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라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불안했어 라고 언니가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도착하고 나니 모든 것이 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걸 보게 됐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보살펴주는 곳이거든요. 제 어깨에 누군가 다정하게 손을 얹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어요. 아마라 언니께서 우리 어릴 적 공원에서 뛰어놀며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나지? 다시 시작해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상상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시절을 씁쓸한 미소로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언니는 레나, 음악을 참 좋아하는 거 알아. 내 음악에는 생기가 넘치잖아. 한국은 제가 춤과 움직임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언니는 내 안에 있는 다시 살아나는 선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니의 말에 저는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찬 무대를 상상했어요. 제 바이올린이 맑고 아름다운 음으로 세상에 초대하는 듯한 그런 무대 말이에요. 통화하는 동안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라 언니의 목소리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조용한 방에 희망의 멜로디를 불어넣어주는 부드러운 음악 같았어요. 언니는 내가 옆에 있을게. 너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해. 한국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껴보길 바래.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에 가졌던 혹독한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밝은 명실, 친근한 얼굴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이 났어요. 아마라 언니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펴주었고 저는 제 음악과 인생이 다시 꽃필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긴 고요함을 들었어요.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한국이 제게 치유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연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수많은 걱정과 의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어쩌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출발하는 날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해가 막 떠오르던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좋아하는 악보, 소중한 바이올린, 그리고 집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 개인 물건들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방을 한번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유일한 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무거웠어요. 슬펐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느꼈어요. 어머니 레티시아께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주셨어요. 작은 가족 카페를 운영하시면서도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셨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은 용감해요. 한국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분명히 찾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속으로 조금 두려웠지만 강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파란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어요. 구름들이 마치 부드러운 하얀 베개처럼 높이 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은 모든 것들, 첨단 병원,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아마라 언니의 따뜻한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기적의 땅이야.
거기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보살핌과 친절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언니의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진이라는 친절한 여성도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여행 작가셨어요. 제가 조금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다가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여행하시는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두려울 수 있겠지만 곧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병원도 세계 최고 중 하나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조금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밝고 깨끗한 병원과 미소 짓는 의사, 간호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한국에 도착하는 날을 고대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읽고 유명한 명소들의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분주한 시장, 평화로운 사찰, 반짝이는 한강의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독일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할 무렵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거리들을 걷고 아름다운 공원들을 방문하며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그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제 음악이 다시 예전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리자 저는 안도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어요. 인천공항에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새로운 모험의 설렘을 만끽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아직도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믿었어요. 그날 저는 모든 여정이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의 이동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안의 희망이 하루하루 자라나기를 굳게 다짐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을 나오자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어요. 신선한 공기 냄새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중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약간 긴장되었지만 이 새로운 땅에 대해 궁금증이 커졌어요. 잠시 후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평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들은 넓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곡선 지붕의 전통 궁궐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역사가 현대와 나란히 공존하는 듯 했어요. 비행기에서 봤던 사진들이 생각났지만 실제로 보니 그 감동은 배가 되었어요.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놀랐어요. 복도는 밝았고 환자들이 가야 할 곳을 안내하는 친절한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간호사분들 덕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들께서 모든 절차를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저는 다른 환자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어떤 분은 가족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몇몇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방 안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감도라마치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병원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며 필요한 검사를 모두 설명해 주시고 제 여러 질문들에 차분히 답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느꼈던 때론 서둘러지고 무시당하는 기분과는 너무 달랐어요.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는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들로 가득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를 내는 작은 분수대도 보였어요. 여긴 마치 희망의 비밀 정원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순한 순간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 채워주었어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매일 병원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은 항상 제 상태를 물어봐 주시고 치료가 최대한 편안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셨어요. 때때로는 제 통증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팁들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곳의 모든 분들이 제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병원 밖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현대적인 상점들이 전통 찻집 옆에 자리한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식사를 즐기며 어르신들은 서로를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도시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마치 부드러운 선율처럼 제 걱정을 서서히 치유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낯설고 먼 나라가 아니라 기적의 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의 병원, 체계적이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람들의 다정함이 이곳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저는 더 많은 희망을 느끼며 제 질병과 맞서 싸울 결심을 다졌어요. 제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변에는 아름다움과 보살핌이 넘쳐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치료를 계속받으며 이 멋진 나라를 탐험하고 있는데 매일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한국은 가장 어두운 날에도 빛을 보여주는 곳이 되었어요. 작은 미소, 다정한 손길, 평화로운 정원 풍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 이곳은 기적의 땅이고 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매일 작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치료 루틴을 시작했는데 투석 시간이 길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다정함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저는 병원 밖 정원 구석에 앉았어요. 따스한 햇빛과 부드러운 산들바람 덕분에 모든 것이 한층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을 바라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자연도 저를 치유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기로 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바이올린을 많이 연주하지 않았는데 제 상태에 대한 걱정과 음악의 불꽃이 꺼진 듯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부드럽고 잔잔한 음들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제 바이올린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것 같았어요. 연주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계시던 몇 분이 제 연주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벤치에 앉아 계시던 연세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젊은 남성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받은 표정이 스며 있었어요.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저와 그분들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 같았어요. 그날 주후에 병원 간호사분께서 병원 공용 공간에서 소규모 음악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환자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원에서 느꼈던 평화로움이 생각나서 결국 제 바이올린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음악 행사 당일 저는 병원 라운지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서면서 긴장했어요. 방 안은 환자,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 오르자 몇몇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고 그 격려 덕분에 제 심장은 설렘과 희망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게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곡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제가 오래전 썼던 곡이었어요. 음표들이 방 안에 퍼지자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마치 제 음악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든 시기에도 아름다움과 희망은 존재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분들이 정원에서 느꼈던 따스함을 함께 느끼고 계신 듯 했어요. 연주가 끝난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한 환자분께서는 당신의 음악 덕분에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간호사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용감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음악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은 깊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제 음악이 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마라 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음악 행사가 얼마나 멋졌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이 제가 큰 사랑을 받는 가족의 일원처럼 느끼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라 언니께서는 웃으시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기적의 땅이에요. 때로는 당신의 음악 한 한 음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기회를 찾게 되었어요. 음악이 다정한 마음들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을 느꼈어요. 간호사분이 살짝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정원에서 연주할 때 모르는 분이 미소로 인사해 주는 등 모든 작은 제스처가 치유는 약뿐만 아니라 서로의 내면의 빛을 나누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제 병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음악과 인생의 기쁨을 다시 찾는 여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연주하는 한 음 한 음이 치유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이 땅에서 가장 힘든 도전들도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 몸을 위한 첨단 치료뿐 아니라 제 영혼을 돌봐주는 커뮤니티도 만났어요. 음악과 일상의 작은 다정함을 통해 저는 세상과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 날 몇 주를 보내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몸도 한층 강해졌고 제 음악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병이 제 삶을 지배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 매일매일을 희망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미소와 함께 눈을 뜨게 돼요. 처음 도착했을 때 길을 잃고 두려웠던 기억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제 작은 방 창밖으로 보이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를 보게 돼요. 그 도시는 형형색색의 불빛, 분주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얼굴들로 살아있어요. 저는 종종 병원 근처 거리를 걸으며 가족들이 함께 웃고 오랜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며 낯선 이들도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곤 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투석 치료는 여전히 받고 있고 때로는 길고 힘들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지금은 헤드폰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마치 저만을 위해 연주되는 잔잔한 교향곡 같은 소리를 상상하곤 해요. 간호사분들은 제 가족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어려운 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어느 오후 치료를 마친 후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 공원은 나무들과 만개한 꽃, 중앙에 반짝이는 분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을 꺼내 새로운 인생의 교향곡이라는 제목의 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음표들이 부드럽게 흐르자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경청했어요. 아이들 무리도 웃으며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음악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은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독일에서의 힘들었던 나날들, 고통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밤들을 떠올렸어요. 너무 외롭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첨단 치료뿐만 아니라 저를 들어 올려주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났어요. 지금은 제가 겪은 모든 도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발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꿈을 따라 제 음악을 세상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주최한 소규모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무대에 오르면서 긴장이 되었지만 방 안에 가득 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환자, 그리고 방문객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제 바이올린 소리가 방 안에 퍼져나가자 모든 음표마다 희망과 새로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관객들을 바라보니 미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제 음악이 제 마음을 치유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닿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연주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한 노년의 신사께서는 당신의 음악은 힘들 때도 인생이 아름답다는 걸 일깨워주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젊은 간호사분은 안겨주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지 제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여정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밝게 빛났고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의 바다처럼 반짝였어요. 제 삶을 기복과 쉼표 그리고 크레센도가 있는 한편의 선율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과거의 불확실한 멜로디가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음악을 연주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서든 희망을 퍼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 병을 치료받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다정함, 희망,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곳.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변 분들의 응원과 제 내면의 힘으로 매일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새로운 인생의 교향곡은 제가 연주할 곡이고 다가오는 모든 음표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